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의 기초적인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확률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7강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는 아주 확률에서 중요한 파트로 이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났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바로 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은 바로 조건부 확률을 의미해요. 이 베이즈 정리란, 즉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로부터 우리가 원인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우리가 원인을 추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베이즈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수식과 그림을 통해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 U를 전사건이라고 합시다. 전사건. 그리고 사건 A고요. 이거는 그림을 우리가 표시를 할게요. 전사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사건에 대해서 뭐예요? 사건 A가 발생할 전사건이 있는데 그 전사건 중에서 A 사건이죠. 전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수식이나 그림은. 그러니까 이미지로 우리가 이거를 수식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A라는 사건이고요. A라는 사건. 이거는 전사건이에요. 전사건. 우리가 앞에서 확률 설명드릴 때 표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공간이고요.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사건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 사건에 대해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전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요 직사각형에 대한 요 A 사건의 비율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해서 A라는 사건 A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이에요. 요 조건부 확률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런 조건 하에서 뭐예요?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한 조건 하에서 뭐가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자,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 중에서 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거를 뭐예요? 조건부 안에 A라는 사건을 조건으로 하잖아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수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게 전사건이고요. 전사건 중에서 직사각형 전사건이잖아요. 이건 U고, 그 중에서 B가 이미 발생을 했어.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자,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전 사건 안에서
이게 전 사건이고요. U 직사각형. 전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B라는 사건. A를 전제로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되겠죠. 이 부분. 우리가 집합 이론에서 표시하면 교집합 부분이죠.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자,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이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죠. 이거는 우리가 집합 이론으로 하면 뭐예요? 교집합 부분이죠. 공사건 부분. 동시에 발생할 곱사건 부분이죠. 곱사건. 따라서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발생했어요.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A, B의 곱사건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즉 A라는 사건을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요 곱사건 부분이 되는 거죠. A라는 사건 중에서 요 곱사건 부분이 바로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안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요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A, B가 동시에 발생할 부분, 즉 곱사건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할 수 있겠죠.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거는 전 사건이고 이거는 전체 직사각형은 자, 이 B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어요. 자,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어요.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요 A라는 사건이죠. A라는 사건인데 전체가 아닙니다. 요 B를 전제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 해당하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집합으로 하면은 교집합 부분. 요게 나타날 확률이죠. 요게. B 중에서 요게 나타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거 대신에 P A를 써주면 B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식이. 그리고 이거는 바뀌고요. A와 B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로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 즉 교집합 부분, 곱사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실하게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그림과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조건부 확률을 갖다 수식을 바꿔서 우리가 베이즈 정리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서 그 중에서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요 사건 A죠. 그 중에서 요 B가 발생할 확률은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곱사건 부분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를 전제로 했을 때 A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를 전제로 했습니다. A를 전제로 했어요. 그림을 보시면은 A라는 사건 그 중에서 요 보라색 부분이죠. 요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은 곱사건 부분이니까 이렇게 수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는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어요.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원래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전사건이죠, 물론. 이렇게 전사건이 있는데 이건 A라는 사건이고 이건 B라는 사건이고 여기는 뭐예요? A, B죠. 다시 요 곱사건 부분 A, B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B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뭐가 나타날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이 부분. B는 전제가 여기까지니까 원래 여기 이렇게 있죠. A라는 사건이. 그 중에서 B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요 보라색 부분. 예?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A, B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거를 B로 할게요. B로. 이와 같이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AB 곱사건, A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으로.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요 그림을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전사건이 있고 A라는 사건이 오른쪽에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왼쪽에 A라는 사건이 왼쪽에 B라는 사건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를 전제로 하면은 그 중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거 그대로 집합 생각하셔가지고 수식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럼 위 AB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유도를 할게요. 뭐 이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AB는 A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죠. AB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써줘도 돼요. 요거 생략하고 그냥 A, B 이렇게. 자, 수식 AB로부터 우리는 요 A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즉 AB 곱사건 부분이죠. 교집합 부분. 요 확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해요. 보세요. AB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A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B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요 앞에 거 생각하세요. 요거 항상 요 앞부분을 먼저 오시면 됩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뭘 곱해줘요?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같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A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항상 요거를 생각하세요. 앞에 거. B라는 사건이죠. 요거는 뭐예요? BA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뭐와 같아? 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뭐예요? 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B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전제해서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1, 2, A, B 앞수식에서 우리가 수식을 잘 보세요. 이 수식은 사실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A, B를 써놨지만 사실 그냥 이걸 BA로 바꿀게요. 이건 B니까 지우고 이걸 BA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이거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가 뭐예요? 요것만 놓고 보면은 분모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분모를 곱해주죠. 양변에 요 분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도 곱해주고 이렇게 B,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양변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PL을 곱해주면은 곱하기 B, A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면은 요것만 남죠. 지워지고 그러면은 요거 A,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거 요거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뭐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전제입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시한 거. 요거를 전개한 게 의시로 뒤에서 아까 우리가 뒤쪽에서 그 첫 번째 곱셈 법칙입니다. 첫 번째 수식 1.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BA입니다. BA. 요거 수정하세요, 그냥. 우리가 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BA예요. 이거 B, A. 요게 B고, 요게 B고, 요게 A입니다. A. 그럼 우리가 양변에다가 분모를 B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B가 발생 확률을 곱해주시면 이거는 지워지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남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B와 A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즉 BA의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뭐와 같아? 요 앞에 거를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앞에 거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 A, B 수식을 그냥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전개해 준 게 뭐예요? 요 바로 확률의 곱셈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요거를 전제입니다.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압수식 그냥 전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게 뒤에서 우리가 수식 전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확률의 곱셈 법칙. 그냥 확률의 곱셈 법칙으로 명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요거 그대로 우리가 요거를 적용을 해서 베이즈 정리 수식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는 비공식을 사용을 해요. 두 번째 거. 비공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확률 요거를 구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분모를 갖다가 요 조건부 확률 요거를 구할 때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죠. 요거를 구할 때 우리는 요 분모를 우리가 앞에서 수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요거죠. 요거
B라는 사건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나타날, 여기 B예요, B.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나타나는 이 부분은 여기에 가죠. 요거잖아요. 요거는 전체니까 요거고 바로 요거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요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때는 요 분모를 갖다가 요 분모를 우리가 분해를 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잘 어떻게 분해? 그림 가지고 분해하시면 돼요. 요 파란색 부분과 이 부분 요거 더하면 원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요 그림으로 이와 같이 이 부분과 요 파란색 부분으로 우리가 분해를 합니다. 나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원래 이 부분이죠. 곱사건 부분.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뭐예요? A의 여사건. 원래 여기가 A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A라는 사건이죠. 그거의 여사건 부분이죠. 여사건 부분과 그 다음에 원래의 요 B라는 사건과 그러니까 A의 여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즉 곱사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수식을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A의 여사건 부분이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B라는 사건 부분이잖아요. 곱사건 부분이죠. 이렇게. 따라서 수식을 우리가 분모를 이와 같이 분해를 해서 우리가 전개를 합니다. 여기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곱셈 정리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 분모를 분해를 합니다. 요 빨간색 부분 곱사건 부분과 요 B라는 사건 부분답게 A의 여사건 부분으로 분해를 해요. 이와 같이. 자, 이 빨간색 부분은 곱사건 부분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A, B의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 부분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은 A라는 사건의 여사건 부분이죠. 이 파란색 부분은 여사건 부분.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는 B라는 사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A, B에서 C죠.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곱셈 법칙을 그대로 또 적용해요. A,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 B의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요 앞에 거를 기억하라고 했죠.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조건부 확률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요것 대신에 여기다 요걸 대입하면 돼요. 요거 여기다 대입해요. 대신에. 요것 대신에. 그럼 여기는 끝났어요.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A의 여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이것도 그대로 전개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 A의 여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보세요.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요 앞에 부분 요걸 전제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이게 같아요. 여기 앞에서 곱셈 법칙. 그대로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베이지 정리라는 그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정리한 게 지금 설명드린 것을 정리한 게 어디야?
요겁니다. 사후 확률. 베이즈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데 베이즈 확률이에요. 베이즈 정리.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베이즈 정리식을 1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후 확률 베이즈 정리 B가 이미 발생한 거죠. 발생했는데 사후 확률로부터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후 확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부분? 그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B의 이 부분. A의 사건. 그죠? 그 다음에 B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은 A, B 부분이고 A, B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A의 이 사건과 B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을 통해서. 자, 베이즈 정리로 표시되는 확률 우리는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조건부 확률식 그거를 그냥 변형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형한 거예요. 곱셈 법칙 그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변형한 것이 바로 뭐냐? 베이즈 정리식입니다. 베이즈 정리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전개를 해서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서 풀면은 조건부 확률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앞부분 설명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은 두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곱해주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앞에서 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요. 무관계일 때 요 수식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 확률은 그냥 A라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냥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란 얘기죠. 요 위로부터 A와 B가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예요. 요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대로 수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그 두 사건이 독립인지 전혀 무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무관계 이와 같이 여기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이와 같이 A라는 사건을 전제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냥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경우와 혹은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대로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하면 같으면은 같은 거죠. 그 부분이. B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A의
사건 부분, A라는 사건이,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한 부분과 같은 거죠. 이 경우는. 같은 겁니다. 그대로, 이게 같은 거니까, 요 수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사건이 무관계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건이 만약에 무관계다. 보세요. A, B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무관계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관계일 때는. 이와 같이 무관계일 때는 이 수식이 성립해서 무관계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면은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그냥 곱해주면 돼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와 같이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독립이면은 그냥 이렇게 독립이면은 이와 같이 독립일 때는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독립일 때는 사건이. 따라서 A, B 뭐 상관없어요. 사건 두 개가 아니라 뭐 복수 사건이더라도 A, B, C, D 땡땡땡땡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독립이면은 만약에 그 사건이 서로가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C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D라는 발생할 확률, 땡땡땡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동시에 발생할, 그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돼요.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수식, 도출, 베이즈 정리까지 유도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베이즈 정리를 적용해서 사후 확률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집단 검진의 예입니다. 집단 검진의 예. 집단 검진의 예. 집단 검진의 예고요. 어떤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을 0.01% 집단 검진입니다. 그러니까 1%죠. 1%. 0.01, 1%. 그러면은 당연히 확률이라는 것은 전확률은 100%니까 100 마이너스 0.01 하면은 1 마이너스 0.02, 100 마이너스 1% 하면은 0.99가 되겠죠.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을 확률은 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병에 걸려 있어. 근데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98%예요. 0.98. 98%. 이거는 오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이에요. 근데 오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전확률은 100%니까 1에서 0.98 빼면 오진이 정확하게 진단이 98%니까 나머지는 2%는 뭐예요? 오진이잖아요. 오진. 이미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병에 걸릴 확률이 있겠죠. 인구당 몇 명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도 어떤 병원의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이미 이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 병원에 갔어요. 갑니다. 병원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가서 진단을 하죠.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걸렸대. 의심스러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 또 안 걸렸대.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병원 가고. 이렇게 여러 개 병원을 전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자, 내가 병이 의심돼. 병인지 걸렸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뭔가 의심은 가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어떤 병원에 갔어. 과거의 데이터는 이래요. 자,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그때 내가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알고 싶어.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요 조건부 확률, 즉 베이즈 정리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 이걸 수식화를 하셔야 돼. 이거를. 이거같이 A1 이거를 어떤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시고 정의를 내리고 병에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릴 확률은 1%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로 해요. A1. 요거를 그냥 A로 하고 이걸 A의 여집합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는 그냥 2로 이렇게 할게요. 요게 얼마? 0.01. 0.01이에요. 1%예요. 요게 그 병에 걸릴 확률은 1%. 그 다음에 그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요거를 그냥 뭐 쉽게 A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 여집합. 그냥 이거를 A로 하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수식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99%죠. 0.99. 이미 나와 있어, 이거 다. 그 다음에 병이다라는 진단이죠. 그 병이죠. 걸려있는 이 병이죠. 어떤 병이죠. 이게 어떤 병에 걸려있는 하는. 어떤 병에 걸려 있을 때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한정을 하죠. 진단을 받은 거, 이 병에 걸려있을 확률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떤 병에 걸려있을 확률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요 B를 우리가 병이다라는 진단으로 정의를 내립시다. 그러면은 어떤 병에 걸려 있을 확률, 어떤 병에 걸려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실제로 병이다라는 진단이죠, 진단. 확진이죠, 확진. 정확하게 진단이죠. 진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에요. 이거는 98%예요, 98%. 병에 걸려 있는데, 병이잖아요.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A. 어떤 병이죠. 어떤 병에 걸려 있는데, 걸렸는데, 실제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은 1%예요. 자, 병에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 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어. 진단을 받을 확률. 정확한 진단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98%예요. 그리고 오진이죠.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아. 이걸 A의 여집합을 해도 돼요. 병에 걸려 있지 않아요. 병에 걸려 있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 병에 걸려 있지 않은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병이래. 뭐예요? 잘못 진단한 거죠? 오진이에요. 오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오진. 이게 2%죠. 자, 이건 다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알고 싶은 거는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진단을 받았는데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단 받는 거죠. 진단. 그런데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잖아요. 요게 조건이 되겠네. 그죠? 해서 요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어. 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이 받을 확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앞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죠. 병에 걸려 있을 확률. 알고자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다 나와 있죠. 이거 전개하면 돼요. 우리가. 요 B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부분과 보라색 부분과 원래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부분이었죠. B 사건, B, A의 여사건 부분, A의 이 여사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요 사건이 요게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요거죠. 요거. 이걸 수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전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요거는 A, B지만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지만 A의 여사건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A의 2로 표시했죠. A, 2. 그 다음에 B 사건. B죠. B가. A의 여사건과 B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 똑같은 거고요. 요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전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이건 병일 확률이고요. 병에 걸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이 아닌 요거의 여사건 부분이고 A의 여사건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한 거고 이거는 병에 걸려 있는데 병이다라고. 병에 걸려 있지 않은데 이건 A의 여사건으로 했고요. 병에 걸려 있지 않은데 이건 병이다라는 진단 오진이고요. 알고자 하는 것은 병이다라고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에요. 진단을 받았을 때 병에 걸려 있을 확률. 병이 있다라고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을 알고 싶은 거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와 같이.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요거 요시 같은 거잖아요. 요 사건 전제를 했을 때죠.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요 사건을 전제를 했을 때 그중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요거는 그대로 그냥 A의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요거를 요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A의 여사건을 전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조건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여기서 바뀌는 거는 AC 대신에 그러니까 기호만 A2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요거는 요거죠. 요거 원래 여사건. 여사건.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과거의 데이터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로 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죠. 여기서 요 0.01은 1%는 병일 확률이죠.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0.98, 98%는 정확한 진단이죠. 병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병에 걸려 있는데 병이다라고 정확한 진단할 확률이 그 병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98이고요. 그리고 0.99는 병이 아닐 확률이죠. 병이 아닐 확률. 그 다음에 0.02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다라고 어떻게? 오진이지, 오진. 잘못 진단할 확률이에요. 과거에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를 그대로 대입하고 풀어 보면은 0.331, 즉 33.1%가 도출이 됩니다. 즉 병에 걸려서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어, 진단을 받았어요.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33.1%가 된다. 자,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더 궁금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실제로 병일 확률은 어떤 그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은 33.1%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출 신상품의 수익성 판단입니다. 예, 문제 1은 주식회사 동의는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일본 시장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 마케팅 부서가 조사를 하고 추측한 결과에 의하면 그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어요.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60%. 그리고 과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었던 상품 중에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를 A로 하면 되겠네요. 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 그런데 또 하나는 수익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가 20%. 정확하게 판단한 게 80%고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제품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마케팅 부서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80이라는 얘기고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게 20%라는 얘기예요. 과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60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해외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이 신상품 마스크팩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고려한 경우에 이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을 확률은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동의에서 실제로 학교 내에 요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삼 마스크팩 아주 좋아요. 자, 요 수익성을 한번 우리가 사확률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한 제품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자,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어요. 그 확률은 60이라고 그랬죠. 아까 마케팅 부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신상품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마케팅 부서가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은 60이에요. 60. 자, 이와 같이 60을 A로 표시하십시다. 신상품이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을 A로 표시해요. 자, A라는 사건이 수익성이 있을 확률은 60%예요. 그러면은 신상품이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40%가 되겠죠. 40. 확률은 100%니까 100 중에서 60이 있을 확률이니까 그 나머지는 100-60% 하면은 40%는 수익성이 없을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 B를 갖다가 우리는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자,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정확한 판단이죠. 이게 정확한 판단이 80%예요. 수익성이 없어. 이거 A의 여집합이 수익성이 없는 확률이잖아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한 게 20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80이니까 이건 2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상품이 실제로 요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에요. 요거를 알고 싶은 거죠. 요거를.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에요.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요거는 B 중에서 A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사실은 요 B라는 사건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중에서 요 A가 나타날 확률이에요. A가. 이 부분 전부 다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나눠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과 그리고 여지집합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거니까 이 부분이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까 이 부분은 AD, A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잖아요. AB가 이 부분은 AB가 동시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AB가 동시에 나타날 그 플러스 뭐예요? 이 부분은 A의 여집합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A의 여사건과 뭐예요? B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 자, 수식은 다 됐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렸으니까 이제는 요거를 뭘로 바꿔줘요?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요 수식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요 수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그대로 요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이거는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수익성이 있을 확률. 그 중에서 A,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A가 나타날 확률이죠.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이거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나눈다고 했어요. 요 앞에서 이 부분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부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그 B 사건 중에서 수익성이 있을 확률 중에서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대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그리고 요것도 그대로 요게 되겠죠. 이 부분은 수익성이 있을 때 자,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죠. 수익성이 있을 때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 이거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오판한 경우죠. 수익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죠. 해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했던 거 요거는 그대로 요거 대입하시면 되고요. 했던 거. 그러면 요 수식 도출할 수 있겠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은 바로 수익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자,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 수익성이 있다라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이죠. 실제로 수익성이 있을 확률. 이 수식에다가 요 전개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곱셈법칙 대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수익성이 있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수익성이 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라는 정확한 판단이에요.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거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그 확률.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있을 때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라고 정확한 판단하는 경우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곱셈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 수식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수식 도출할 수 있고요. 해서 요거를 앞에서 나온 수식을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계산하면은 85.7%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의 그 보고서를 고려했을 때 신상품 마스크팩의 수익성을 우리는 0.6, 60%에서 85.7%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판단을 60% 정도 개발한 제품의 수익성은 60%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판단을 해보니까 베이지 정리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수익성은 60%가 아니라 85.7%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꽤 높잖아요. 올라온 마케팅 부서에서 판단한 것보다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높아요. 당연히 수익성이 85.7%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거니까 이 새로 개발한 제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자, 과제는 요거 그냥 하나 나갑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했어요. 간단한 걸로.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하다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친구한테 같이 물어보고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하다가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메일로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도어에 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 수식 도출 과정 그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A식과 B식에서 곱셈법칙 유도하는 거, 사실 곱셈법칙이라고 했는데 분모 양변에 곱해주고 정리한 게 바로 곱셈법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식 꼭 기억하시면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베이지 정리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수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 유도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바로 사확률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확률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료 분야든 혹은 마케팅,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베이지 정리식 사확률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